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출 이후 오늘이 네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먼저 어제 이미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한다 이렇게 포스터 형태로 알렸었어요. 네네. 오늘 서울중앙지검 주변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네, 이재명 대표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현장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중간중간에 지지자들이 함성하는, 연호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는 10시 23분쯤 현장에 도착해 연단에 올라서 저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약 2,000자 분량의 연설문 15분 정도 읽어내려갔는데요. 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중간중간에 환호하는 함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이 파란색 스카프, 모자, 상의 등을 착용한 상태로 현장에 모여 있었는데요. 네. 이곳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앞서 이 대표 측 공지를 통해서 당직, 비당직 의원 모두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었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외 인사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경 상근 부대변인 등 인사들은 동행해서 이 지지자들과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봤는데 어느 대목이 가장 귀에 좀 확 와닿으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조사를 받아가는 피의자가 마치 정치 집회에서 연설을 검찰 앞에서 하고 저렇게 이런 스케일에 가야 되냐는 참 의문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또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마 검찰청 앞에 갔을 때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집회 형식으로 그냥 연설문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마 강한 비판하고 왔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뭐 대중 집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이게 무슨 자신의 어떤 탄압받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지 그만큼 이번 백현동 수사가 솔직히 내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연설의 내용 보면 본인은 시지프스의 신화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귀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지프스랑 하는 게 이제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좀 깨를 부리다가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서 저 바위를 갖다 계속 산 위에다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고 이런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검찰로부터 계속적인 수사를 받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비유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수사라는 것이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사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고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거를 그냥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야당 탄압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지금 검찰에 본인이 수십 번 조사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가서 조사를 받고 그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어떤 진실을 따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입장문을 진술서를 내고 그다음에 검찰 앞에 저렇게 성명서를 내고 진작 이 검찰에 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조사를 받는 사람의 어떤 태도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본인이 정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툰다고 한다면 검찰에 가서 증거를 제출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의 진술에 대응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뭐 입장 발표하듯이 또 지지자들한테 전부 다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본인은 그렇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SNS에 내일 모이라고 오늘 모이라고 이야기한 걸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 SNS에 올린 거거든요. 본인이 항상 기억이 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기억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번에 이 출두 장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출두였다. 그리고 예전하고 좀 달리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 중에 나왔으니까 미리 좀 여쭤볼게요. 이미 서면 진술서 형태로 미리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내가 검찰청 들어가서는 더 이상 나는 할 얘기 없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뭐 지금까지 3차례 조사를 받았잖아요. 똑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내고, 근데 진술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진술을 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5쪽 분량 정도거든요. 아마 그걸 내고 거기에 다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본인이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은 지금 250쪽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서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걸 계속 읽으면 그냥 거기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조사가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3번의 검찰 조사에서도 정권 그리고 검찰을 비판을 했었죠. 그 모습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표님 소환조사 하루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요. 네, 어제 입장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주시죠. 검찰이 뭐 기소랑 구속영장 청구 그대로 뭐 그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제 제가 입장문 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김준일 에디터, 지난 3번의 입장과 오늘 입장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좀 수준이 같은가요? 아니면 좀 더 세졌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다, 무리한 수사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다 이제 담겨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님이 이제 정치 집회 같다. 그래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뭐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콘서트 같았어요. 이재명 콘서트. 무슨 말이냐면은. 스탠딩 마이크가 있었어요. 거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수가 약간 올라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거나 무슨 뭐 이런 거 같은, 그리고 이제 약간 시끌시끌하니까 약간 조용하니까 이게 쫙 조용해지는 요런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는 이제 팬덤을 이용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감이 더 있다 이런 거에 표현의 어떤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좀 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한번 붙어볼 만하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백현동의 이제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용경이 녹지라서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식품연구원도 요청하고 국토부도 요청하고 이게 이제 기사로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 요청해서 한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증거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인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고, 약간 어쨌든 정치적 퍼포먼스로서 이번 건을 좀 활용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입장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회기 중에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정치는 포기하십시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지껏 지난 3번 검찰 소환 당시의 입장문에서는 이 영장 청구 관련해서는 없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자신감인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이제 약속, 불체포 특권을 약속을 했고 이거를 이제 지키냐 마느냐, 이걸로 당이 또 분열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거 정리를 한 거죠. 나는 내가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어찌됐든 이게 꼼수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8월 달에는 좀 치기 어렵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9월 달로 넘어가야 되는데
9월 달에 영장을 치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게 검찰의 정치 꼼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8월에 칠지 9월에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본인은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에서는 꿀리는 게 없다라는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강하게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다라고 이제 말하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들 꺼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검사가 과거에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수사했던 상당히 좀 압박 수사에 능한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영장 청구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좀 보세요? 뭐 언론을 통해서 수사 상황 같은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에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에 대한 어떤 혐의보다도 과연 이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냐가 더 어떻게 보면 저 쟁점처럼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두 개를 같이 모아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중론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전에 이제 김준일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민주당에서는 임시회기 기간인 8월 중에 차라리 영장 청구를 해라. 그럼 우리가 회기 중간을 쪼개서 국회 문을 닫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우리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투표 안 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출석하겠다. 이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는 22일 날 또 재판이 다시 맞아요. 열립니다. 그러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검찰에서 그 재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것과 함께 백현동 사건을 묶어서 8월 안에 영장 청구하기가 좀 물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월 안에 9월 돼서 그럼 이제 정기국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건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또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지 국회에서 표결이 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검찰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투표를 가결시키더라도 뭐 친명계 비명계 간에 언론에서도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찬성하십니까? 뭐 반대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좀 막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 않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저희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8월에 이루어질 것이냐 9월에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여기에다가 대북송금 뇌물 의혹까지 병합을 해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대두되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병합한다면 과연 언제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두 분께 짧게 한번 예상을 여쭤볼게요.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대표 말대로 회기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아니면 본회의 때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검찰은 여의도의 시간표에 따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이 이미 예전에 한번 그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했는데 불체포 특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사건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한 8월 중에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본회의가 1월부터 시작되니까 본회의는 그 9월 정기국회는 사실은 이제 이걸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중간에 회기를 끊을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9월 중에 또 한 번 불체포 특권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이제 국회 표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국회 표결을 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국회법상 9월 1일부터 100일 이내로 정기국회가 열리게 맞아요. 돼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상으로 9월이 되면은 무조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제가 가서 받을 테니까 영장 실질심사 받을 테니까 저를 그러면 가결시켜 달라. 라고 이제 이 정도 이제 워딩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12월까지 연말까지는 당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다. 뭐 친명 쪽 뭐 이런 최고위원 이런 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까지 좀 어느 정도는 최악의 상황까지 마련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당 내에서는요.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에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